오늘은 도쿄의 부엌인 츠키지 시장에 방문하기 위해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했다. 예전에는 업자들의 경매가 이루어지는 장례시장과 누구든 식사와 식자재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장례시장으로 나뉘었는데, 현재는 장례시장을 도요스 수산시장으로 이전한 탓에 장례시장만 남아있다고 한다. 어차피 장례의 대부분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기도 하고, 스트리트 푸드파이터에 나온 유명한 음식점은 장례시장에 있어서 큰 아쉬움은 없다. 유명한 음식점을 찾기 전에 우선 시장 구경부터 해야겠다. 약 400년 전 에도시대부터 이어진 곳답게 시장의 규모가 상당하다. 단순한 수산물 외에도 반찬, 육류, 과일, 식기도구 등 취급하는 물품이 많았다. 여러 상점을 구경하던 중 호르몬 덮밥으로 유명한 니코미 키츠네야를 찾았다. 한솥 가득 보글보글 끓는 호르몬에 매료된 건 나뿐만이 아니었나 보다. 엄청나게 길게 이어진 줄에 눈물을 머금고 다른 상점을 찾으러 걸음을 옮겼다. 대신 츠키지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식 계란말이인 타마고야끼를 먹으러 왔다. 백종원님이 방문하신 데는 마루타케라는 가게지만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야마초에 줄을 섰다. 개방형 주방 형식으로 아크릴판 너머에서 조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왼쪽에서는 열심히 만들고 계시고, 오른쪽에서는 계산만 맡으시는 철저한 분담 업무로 줄에 비해 회전율이 빠른 편이라 금방 받을 수 있었다. 타마고야끼 하나만 먹기에는 아쉬울 것 같아 백종원님이 방문하신 마루토요 오니기리에 줄을 섰다. 인기 있는 곳답게 역시나 웨이팅 줄이 상당했지만 계산에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서 예상보다 빠르게 구매할 수 있었다. 맛있다는 평이 자자한 마구로 막기와 눈에 보이는 오니기리 하나를 아무거나 집었는데 제발 맛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됐다. 초밥으로만 먹었던 타마고야끼부터 한입 먹었는데 초밥 위 계란말이랑은 차원이 달랐다. 폭신한 식감은 물론이거니와 단단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을 감쌌다. 일본어를 잘 몰라서 아무거나 집은 오니기리의 정체는 바다 향이 아주 강력한 고등어 구이였다. 간도 잘 배어있고 생선 특유의 비린내를 제외한다면 맛도 있었지만 오니기리를 먹은 뒤 한동안은 쭉 입에서 바다 냄새가 났다. 보통의 시장이 그렇듯 츠키지 시장 역시 주로 현금 결제만 가능한 것 같았다. 우리가 먹은 타마고야끼와 오니기리 둘 다 현금만 가능했으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현금을 가져가는 걸 추천한다. 오늘은 종일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날이다. 오전 11시와 오후 1시, 3시, 5시까지 총 4번, 약 1분 동안 높이 19.7m의 실물 크기 건담이 움직이는 걸 보기 위해 오다이바를 찾았다. 시간이 되면 발사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을 집중시킨다. 앞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며 효과음과 함께 대사가 나오는데 일본어이기에 당연히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난 크기와 그에 걸맞는 배경음으로 완전히 압도당하게 된다.
유니콘 건담이 디스트로이 모드로 변신하는 장면은 짧게 끝나서 변신이 끝나면 여기저기서 웃음기 섞인 탄식이 들릴 정도다. 체감상 1분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물 크기 건담의 변신 장면은 진풍경이니 한 번쯤 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도 건담과의 순간을 추억으로 만들기 위해 사진을 찍는 사람도 몇 보였는데 같이 사진을 찍고 싶다거나 더욱 가까이서 보고 싶다면 공연이 끝난 직후가 최적일 것 같다. 다음 목적지로 가던 도중 미디어에서 접한 것보다 훨씬 화려한 후지TV 본사를 발견했다. 일본에서 최초로 프리츠커 건축상을 받은 단기 겐조가 설계한 건물이라는데 독특한 구조에 티타늄으로 덮인 외관이 미래적인 느낌을 준다. 후지TV는 내부에 있는 상점에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고 유료이기는 하지만 원형 전망대도 이용할 수 있어서 일본 방송국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들르면 좋아할 것 같다. 후지TV를 지나 조금 더 걷다 보면 저 멀리서 자유의 여신상이 보인다.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과 비교하면 약 7분의 1 크기며 프랑스의 허락으로 만든 복제품이다. 원래는 일본과 프랑스의 우호 관계를 기념하여 1998년에 기간 한정으로 세웠는데 인기가 워낙 많아서 2000년에 상설화되었다고 한다. 오다이바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몇 배나 작은 크기긴 하지만 레인보우 브릿지와 맑게 갠 하늘 사이에 있으니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일정 중 잠깐 들를 목적이라면 몰라도 자유의 여신상과의 조우를 위해 오다이바에 방문하는 거라면 필시 날이 맑을 때 오는 걸 추천한다. 오다이바에 있는 대략적인 명소도 둘러봤으니 이제 관람과 재미, 2마리 토끼를 잡으러 갈 차례다. 총 면적 7,000제곱미터로 아시아 최대의 미니어처 뮤지엄이라는 스몰월드에 도착했다. 입구에서부터 시끌시끌했는데 바로 앞에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초호기 때문이었나 보다. 훌륭한 퀄리티의 초호기를 전시한 것을 보자 내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들어가는 입구마저도 허투루 만들지 않았다. 다른 세계로 가는 듯한 터널의 끝에는 준비됐냐는 질문이 있는데 현실 세계와 미니어처 세상을 철저히 구분하는 것 같았다.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우주센터 지역 테마다. 1960년대의 아폴로 계획 시대와 미래의 우주센터, 정반대인 두 개의 시대가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독특한 컨셉이었다. 한쪽에는 매체로 접했던 로켓과 위성의 미니어처가 있는데 다른 쪽에는 미래에는 정말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럴싸하게 제작된 미래형 기계가 여러 개 있다. 특히나 일본의 이사업체인 아트이사센터와 관련된 건축물도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원통형 타워에 있지만 이른 로봇들이 도맡아 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그 다음은 세계의 도시지역 테마인데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5개국의 산업혁명 시대를 표현했다고 한다. 스팀펑크라는 장르와 판타지를 합쳐 어딘가에 있을 것 같지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스몰월드만의 세계가 메인 컨셉이다. 세 번째는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세일러문 테마다. 세일러문의 거주지인 아자부주반과 작중 설정인 30세기 미래 도시인 크리스탈 도쿄를 구현했다. 거리 곳곳에 세일러문 캐릭터들이 숨겨져 있다길래 별안간 윌리를 찾아라를 하게 됐다. 나는 짧은 시간 동안 서커스장 앞에 있는 치비우사 가족과 세일러 전사들을 찾았는데 굉장히 작은 탓에 2개 찾는 것도 힘들었다. 급격히 피곤해진 눈을 깜빡이며 넘어간 곳에는 간사이 국제공항 테마가 있었다. 공항답게 활주로와 비행기가 여러 대 있는데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면 공항 중앙에 몸을 구기고 들어가면 된다. 약간 좁긴 하지만
활주로를 따라 움직이는 비행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10분 간격으로 낮에서 저녁으로 바뀌기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관람해야 한다. 이 착륙 때마다 엔진 소리가 울리니 놓치지 않고 관람하는 걸 추천한다. 다음은 내가 가장 기대하던 에반게리온 제3 신도쿄시와 경납고 테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에는 에반게리온과의 콜라보 이벤트 기간으로 조형 작가 야마다 타쿠시의 디오라마 작품전과 포토존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다. 스몰월드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삼각대가 있어 혼자 와도 좋을 것 같다. 전 지구적 재난 이후 새롭게 건설된 제3 신도쿄시다. 어떤 원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도로 위에 차가 지나다니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다. 이것도 세일러문 구역처럼 에반게리온 캐릭터를 찾는 재미가 있으니 디테일에 감탄하며 자세히 보는 걸 추천한다. 중에서 경납고의 높이는 100m 이상이었지만 80분의 1 사이즈로 작아졌다. 2호기, 0호기, 초호기의 출격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아래에 있는 깨알 같은 크기의 네르프 직원들까지 상당한 디테일이다. 구경을 마친 뒤 내려간 2층에는 일본의 야경을 테마로 한 식당이 있었다. 휴식을 취하며 일본 각지의 랜드마크를 디오라마로 볼 수 있다고 하니 스몰월드의 모든 테마를 즐기고 싶다면 방문하는 걸 추천한다.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스몰월드를 나와 수상버스 탑승장을 향해 걸어가기로 했다. 스몰월드에서 탑승장까지는 오다이바 해변공원을 지나서 가는데 인공 모래사장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보통의 해변공원과 흡사했다. 해변공원에는 비치발리볼을 하는 사람들 외에도 산책, 조깅, 선탠 등 각자의 방식으로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참 사람 구경을 하다 수상버스를 타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사쿠사까지 가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오다이바에서만 즐길 수 있는 수상버스를 택했다.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는 크루즈가 다른데 호타루나랑 히요코라는 이름의 크루즈는 은하철도 999를 집필한 만화계의 거장 마츠모토 레이지가 디자인하여 우주선을 이미지화한 실버 유선형 선박이라고 한다. 우리가 탄 크루즈는 그에 비하면 평범했지만 선회에서 즐긴 오다이바의 경관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니 어쩐지 상쾌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오다이바까지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니 경관을 즐긴 후에는 실내로 들어가서 체력을 비축하는 것도 괜찮다. 구경부터 휴식까지 알차게 시간을 보내니 체력이 재충전된 기분이었다. 조금 더 둘러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센소지의 마감 시간 직전이라 하차장마저도 아름다운 스미다강 뷰를 뒤로 한 채 바삐 걸음을 옮겼다. 목적지가 아사쿠사인 수상버스답게 하차장에서 굉장히 가까운 편이라 약 3분 정도 걷다 보면 센소지의 입구 가미나리몬이 보인다. 가미나리몬의 가미나리는 벼락, 모는 문이라는 뜻으로 센소지에 들어오는 귀신과 애군을 막아주는 문을 의미한다고 한다. 문의 양옆에 있는 천둥의 신 뇌신과 바람의 신인 풍신 또한 센소지를 지키는 신이라는데 애군이 끼려다가도 도망갈 것 같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항상 미어터지는 붉은 제등이 아래에는 바람과 비를 불러온다는 홍룡이 새겨져 있으니 한 번쯤 보고 가는 걸 추천한다. 가미나리몬을 지나면 호조몬까지 향하는 250m 거리에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상점가인 나카미세도리가 걸쳐져 있었다. 거리에는 전통적인 소품 외에도 멘치카츠, 실크푸딩, 당고 등 맛집도 포진돼 있어 방문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거리라고 한다. 나카미세도리의 끝에 다다르자 실질적인 관문인 호조몬이 나왔다. 문의 양옆에는 인왕상이 서 있고 가미나리몬과는 달리 검은색 제등도 걸려 있어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었다. 뒤편에는 2.5톤의 짚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커다란 집신이 있다. 이렇게 큰 집신을 싣는 존재가 절에 있다고 생각하여 악귀들이 도망가게 만드는 용도라는데 애구는 얼씬도 못할 것 같다. 호조몬을 지나면 본당이 보이는데 몸을 정화하는 곳이라는 데미지야에 먼저 들렀다. 히샤쿠라는 이름의 국자처럼 생긴 것으로 물을 떠서 손을 씻고 입을 헹구면 된다. 드디어 본당인 관음당에 들어갈 차례다. 센소지의 본당 안에는 실제 관음보살상이 모셔져 있지만 33년에 한 번 있는 경축 개장이나 기념 행사가 있을 때에만 임시로 개장할 뿐 일반인은 참배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준다는 말 때문인지 본당은 소원을 비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본당 내에는 기륭을 점칠 수 있는 오미쿠지도 있고 고개를 들면 바로 위에 있는 카와바타 류코의 천자화를 볼 수 있는 데다 전체적인 센소지의 전경이 한눈에 담기니 굳이 소원을 빌 목적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핵심인 본당도 받겠다 센소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신기한 걸 발견했다. 빨간색 천이 나풀거리는 곳의 우측에는 지장보살 석비가 있었는데 지장보살 옆에 놓인 작은 돌로 석비를 치며 소원을 빌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차하면 부서지는 게 아닌지 의심했다가 좌측 설명에 칸칸 치면 된다는 말을 본 후에야 의심을 거뒀다. 다음 주 로또 1등은 내 거라는 무력 가득한 소원을 빌고 난 후 센소지 밖으로 이동했다. 신기하게도 아사쿠사 근처에는 장어덮밥집이 많았다. 어딜 가야 할지 고민하던 중 건물 외벽에 거대 장어가 그려진 곳에 눈길이 갔다. 입구는 예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다 사진이 함께 첨부된 메뉴판이 있어서 대략적인 메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메뉴판 속 윤기가 흐르는 장어의 빛깔에 홀려서 그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안내받은 테이블로 가자 입구에 있던 것과 같은 메뉴판이 있었다. 메뉴 이름 아래에는 영어로 음식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적혀 있으니 뭘 시켜야 할지 고민일 때는 아래 설명을 참고하면 될 것 같다. 어느 식당에 가든 음료를 먼저 내어주시는 것에 완전히 적응했다. 나는 콜라 대신 한 번도 못 봤던 30cm 사과를 시켰다. 과일을 30cm 가까이 쌓아 올려줘서 붙은 이름 같은데 냉동 과일임에도 상큼한 라임 향이 퍼져서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다. 독특한 소품을 배치해서 단조롭지 않으면서도 깔끔해 보이는 내부를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주문한 메뉴가 나왔다. 가장 가격이 비쌌던 금박을 올린 장어덮밥이다. 사진보다 실물파였던 것인지 메뉴판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침샘을 자극했다. 히츠마부시는 먹는 법을 안내해주는 안내문까지 있었다. 그냥 밥과 장어, 본연의 맛을 즐긴 뒤 대파, 일본식 생강, 김을 넣어 비벼 먹고 국물을 부어서 말아 먹으며 오차즈케까지 즐긴 후에
가장 맛있었던 방법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다. 나는 야키토리와 장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메뉴로 주문했는데 처음에는 장어가 너무 빈약해 보여서 실망했다가 생각을 바꿨다. 밥과 메인 재료의 밸런스도 좋았는데 의외의 히든카드는 마와 꽈리고추였다. 양념이 잘 배어든 장어에 곁들여 먹으니 솟아나는 식욕에 불이 붙었다. 장어 두께도 통통한 편이라 씹는 식감마저 좋았다. 다 먹은 빈 접시는 직접 와서 치워주시는 최상의 서비스까지 받은 후 기분 좋게 깨끗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사쿠사에서 스카이트리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역 하나만 지나면 갈 수 있다. 스카이트리가 있는 오시아게역에 내리면 바로 길을 찾을 수 있게끔 도쿄 스카이트리 타운이라는 간판이 반겨준다. 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간 다음 도쿄 소라마치에서 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광장 같은 공간에 도착해야만 비로소 스카이트리의 입구에 왔다고 할 수 있다. 혼잡한 광장 내에서도 입구가 어디인지 단번에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크기다. 중앙 출입구 뒤로 보이는 스카이트리의 위압감 또한 만만치 않다. 미리 입장권을 예매한 사람은 왼쪽 출입구로, 현장에서 구매 예정인 사람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된다. 우리는 예약한 입장권이 있었기에 바로 키오스크로 가서 스카이트리 입장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동할 때마다 입장권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야 하기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여느 전망대가 그렇듯 스카이트리 또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총 4대로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가 있다는데 우리는 여름의 스미다강의 하늘을 볼 수 있었다. 분속 600m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니 순식간에 지상 350m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물론 350m도 낮은 곳은 아니기에 도쿄의 도심을 보는 데는 무리가 없었지만 우리는 가장 높은 450m 높이에 가기 위해 또 엘리베이터 줄을 섰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눈앞에 펼쳐지는 전경에 지친 마음이 싹 내려갔다. (450m의) 덴보해랑은 높은 데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좋지만 나선형 경사로를 따라 도쿄의 일몰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다는 게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야경을 볼 수 있는 시간대와 걸쳐서 그런지 유유자적 여유로운 산책은 어림도 없었다는 건 좀 아쉽긴 했다. 야경 관람을 가장한 사람 구경을 하며 걷다가 귀여운 포토존을 발견했다. 요즘 유행하는 예절샷을 찍기 최적화된 곳이었다. 각자 좋아하는 캐릭터를 앉히고 도쿄의 야경과 찍길래 나도 이번 여행 내내 나와 함께한 다이진을 찍어줬다. 분명 해가 떨어질 때쯤 입장했지만
도쿄만의 운치가 가득한 야경에 심취한 나머지 해가 퇴근한 지 한참이 지난 후에야 나오게 됐다. 저녁 시간대가 되어도 스카이트리 근처는 빛을 잃지 않는다. 하늘색과 연두색으로 환히 빛나는 스카이트리 덕에 광장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오늘 종일 명소를 다녔으니 마지막 마무리도 일본 하면 딱 떠오르는 음식인 라멘을 먹어야겠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매운 라멘 하면 떠올린다는 모코탄멘 나카모토를 찾았다. 빨간색으로 도배된 가게의 외관과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신 채로 고집 있는 장인 포즈를 하고 계신 아저씨를 보자 확실히 보통의 라멘집과는 달라 보였다. 저녁 시간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게의 앞에는 긴 줄이 있어서 얌전히 그 뒤에 웨이팅 대열에 합류했다. 입구의 앞에는 라멘의 맵기와 메뉴를 안내한 전광판이 있으니 입장 직전에 뭘 먹을지 정한 뒤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특이하게도 자리를 안내받은 후 주문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발권기로 식권을 먼저 구매한 다음에 직원분의 안내를 기다려야 했다.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자리 안내부터 라멘 제공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나는 맵기 3단계의 된장 탄멘 위에 매운 마파두부를 올린 맵기 5단계의 몽고 탄멘을 시켰다. 처음에는 면이 쫄깃함 없이 뚝뚝 끊기는 데다 하나도 맵지 않아서 당황했다. 하지만 그 당황도 잠시, 먹다 보니 좀 전에 내가 굉장히 어리석었음을 깨달았다. 은은하게 매운맛이 퍼져서 결국에는 입안이 화끈거렸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도쿄스러운 걸 해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원래 여행을 가도 명소 위주로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지루함은커녕 도쿄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듯한 기분이었다. 오늘은 아른거리는 도쿄의 야경을 떠올리며 잠에 들어야겠다.